광주 출신 임창희 의원입니다. 우선 환경 분야의 다양한 그 경력과 또 경험 그리고 많은 업적을 가지시는 후보자께서 저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이제 추천이 되셨으면 일단 감사드리고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 분야 또 시민 사회의 어떤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은 후보자가 굉장히 많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면에 저희 진흥원의 이름과 같이 환경과 에너지 측면이 있다면 에너지 측면은 산업과 또 기업과도 많은 관계가 있는데요.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에너지 분야, 산업 분야, 그리고 기업들과 어떻게 네트워크를 하는 것이 저희 경기도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여러 과제 중에 탄소 중립이라든지 환경과 관련된 에너지 정책에 개선될 수 있을지 그 좀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환경 분야이긴 하지만 특히 청와대에 있을 때 많이 좀 집중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재생에너지 그 사업자들 관련 기업들과의 간담회 같은 걸 진행을 직접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들 고충을 들어보니 정부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사업이 늘어났다 죽었다 하면서 거의 굉장히 큰 어려움을 사실은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규제들을 조금 현실화 시켜줘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현장에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청와대에서 마지막 나오기 전에 대통령께 직접 보고 드렸던 내용이 녹색산업 혁신성장안이었습니다. 환경부 한 달 정도 작업을 해서 이제 환경이 단순히 규제가 아니라 산업과 같이 가야 된다. 특히 그린 뉴딜이 당시에 굉장히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병행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녹색산업 혁신성장안을 만들었었는데요. 경기도의 많은 기업들을 단순히 이제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그런 대상으로 여길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오염 방지 시설 지원도 하고 기술 컨설팅도 하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또 환경산업 전시회를 통해서 그 매출도 좀 발생시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산재되어 있는 것들을 좀 체계성 있게 조직화해내고 실제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검토하고 정책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서도 아마 수요와 공급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은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공급하는 업체의 입장에서 또 네, 그들을 네. 어떻게 통제하고 이끌어 나갈 거에 대한 전략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수요하는 가령 경기도에는 많은 그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을 에너지 효율화라든지 또 탄소 중립을 위한 여러 시설들의 개선에 대한 지금 진흥원에서는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작은 중소기업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들 그거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 지금 경기도 내 중소기업들이 그 중앙 중소기업 협의체처럼 이게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만약에 그런 기관이 있다면 거기와 좀 정기적인 간담회나 협의를 통해서 우선은 애로들을 좀 파악하고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그런 걸 진행하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기술 지원이든 정책적 지원이든 네,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소기업들은 사실은 작은 예산, 작은 기술로도 크게 에너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네네. 방안들이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그것을 진흥원에서 여러 정책으로 좀 펴나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기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산업단지에서 이제 알리백을 하는 네네. 그 사업들을 환경국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저희가 잠깐 질의에서 사례로 들었던 것처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50년이 되면 약 10기가와트. 그러니까 원자력으로 했을 때 한 네네네. 7개소가 필요할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도 이제 경기도가 또 진흥원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산업 또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와 같은 그러한 산업군에 대해서 혹시 후보자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그분들을 신재생 에너지로 많이 이끌 수 있는 어떤 그런 보완 같은 게 있으실까요? 그 기존 산업 구조 말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산단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 사실은 좀 설계 단계에서부터 좀 그런 요소가 고려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태양광을 설치를 하려면 애초에 기반이 좀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그 에너지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패시브 건축이라든지 아니면 제로 에너지 건축으로 아예 좀 시작이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개별 업체는 어렵겠지만 산단 차원이라면 좀 도가 그걸 일정 정도 지원을 해서 에너지 세이브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산단마다 개별 적용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일정 매뉴얼이나 좀 계획을 만들게 되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아쉬운 거는 그 용인 그 반도체 클러스터만 봐도 이 전력 공급에 대한 이제 TF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정부와 관계 기관만 들어가고 경기도가 빠져 있습니다. 네, 네. 진흥원에서 좀 좋은 아이디어들, 생각들을 좀 제시해서 경기도가 그 안에서 역할할 수 있는 또 그런 진흥원의 또 원장님의 역할을 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부분은 얘기를 처음 들어서 또 하나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진흥원이 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 또 저는 우선적으로는 환경 국가의 어떤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환경 국가의 관계, 그리고 어떤 게 더 이상적인 관계일지에 대한 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마 협력과 긴장이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협회도 환경부의 소관 부서와 사실은 많이 좀 다투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산하기관이 있는 거는 도의 도정을 돕기 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을 하되, 좀 도가 불합리한 방식으로 진흥원을 약간 대행사 취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뚝심을 가지고 대응을 하되, 특히 그 기후국장님과 좀 일상적으로 협력하면서 저희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경기도라는 큰 틀, 큰 그릇 안에서 어떤 부서와의 헤게모니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누가 더 의미 있는 아이디어, 생각을 제시하느냐, 진정성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전 진흥원이 지금까지 이제 위탁 사업만 하는 그런 기관에서 새로운 생각, 또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조직으로, 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원장님께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